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집에서 이 채소들은 피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술보다 더 위험하고 당뇨병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3가지 채소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30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여러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식습관, 혈관 건강, 특히 신장 질환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때 모든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제 아내의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될 뻔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제 아내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칭찬하는 채소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그 습관이 그녀의 염증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건강을 점점 나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모든 채소를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며 진지하게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먹어야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채소가 있는 반면 노인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채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 의사 선생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에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아니면 아름다운 제주도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기억하며 앞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약 10년 전 제 아내의 신장기능 검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당뇨로 입원했을 때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의사임에도 사랑하는 아내의 몸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식단은 분명히 좋은 채소로 가득했는데 왜 혈당은 계속 통제불능으로 치솟았을까요? 저는 자신 있었기에 더 놀랐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아내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건강한 채소들이 혈당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쌓는 조용한 범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의사이자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저는 모든 힘을 다해 음식의 진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분석하며 각 채소의 효능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다행히도 끊임없는 연구 덕분에 제 아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이 소중한 지식을 더 많은 노인분들, 바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에도 여러분의 몸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채소는 보라색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는 화려한 색감으로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보라색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라색에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는 데 탁월하며 무엇보다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염증이 바로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안토시아닌은 심장과 위를 동시에 보호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소화 건강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보라색 양배추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소화기 전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장은 활기찬 노후의 전제 조건이며 영양소 흡수와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저는 72세의 김영자 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만성적인 속쓰림과 복부 팽만, 심한 변비로 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신선한 보라색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김영자 씨는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고 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기뻐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규칙적인 배변과 전반적인 체력 향상을 누리며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식사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양배추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영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사과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조금 첨가하면 맛과 영양 흡수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과 같은 열에 민감한 활성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익히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강력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노화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을 감소시켜 혈당 안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하며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더 잘 흡수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효능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데치거나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약간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며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또한 줄기는 버리지 말고 함께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주목하셔야 할 채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자연혈관 확장제로 불리며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로 전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고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몸의 모든 장기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돕고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큰 사건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또한 비트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뇌 기능 활성화와 인지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타인, 비타인 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75세의 이순옥 씨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거의 기진맥진하여 잠시 쉬어야 했고, 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비트 주스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한 후 이순옥 씨는 기억력과 활력 모두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트는 익혀서 섭취하거나 사과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익히면 단맛이 증가해 먹기 편하고 주스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익힌 비트도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 편리합니다. 비트를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피클로 만들어 곁들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하루에 약 반 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트 색소로 인해 소변이나 대변이 붉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옥살산, 옥살랏 성분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60세 이후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는 눈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세악산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황반 변성 등 안과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시금치는 철분, 엽산, 마그네슘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요하고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어 노년기에 활기찬 생활을 지원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숙면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80세인 오정희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눈이 자주 건조하고 시야가 흐려 책 읽기가 어렵고 골다공증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익힌 시금치, 무침이나 국 요리를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한 후 오정희 씨의 안구건조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고 시력이 안정되었으며 이후 골밀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익혀서 된장국, 계란찜, 무침, 섭취하면 옥살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데친 시금치를 무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추가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다른 채소와 함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채소와 뿌리 채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먹는 채소와 뿌리 채소 중에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노년기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옥수수를 간식으로 즐기지만
이 역시 60세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혈당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옥수수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당뇨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장기적으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 예를 들어 팝콘이나 옥수수 시럽 제품은 인공 첨가물과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관리에 더 큰 위험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박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편리함 때문에 간식이나 식사와 함께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HbA1c 지수도 높게 나타나 결국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으며 단지 옥수수가 건강한 채소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옥수수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혈당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저는 곡물밥, 브로콜리 또는 컬리플라워를 권합니다. 이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볶거나 찌거나 샐러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영양을 보충하면서 혈당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옥수수, 스위트콘, 나 옥수수 크림처럼 첨가당이 들어간 가공 옥수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들 가공식품은 혈당 급상승을 악화시키고 유해 첨가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품 역시 혈당에 좋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친숙한 재료이지만 60세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전분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당이 급상승 후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쉽게 발생하며 반복되는 혈당 변동은 췌장에 부담을 주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감자는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거나 으깬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문수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감자로 만든 반찬을 즐기며 어떤 날은 밥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습관 상담을 통해 감자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감자 대신 건강한 전분 식품을 섭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자 섭취를 줄인 후 혈압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며 식습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감자를 끊기 어렵다면 고구마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계피가루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여 구워서 혈당 급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단, 감자를 삶아도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식이섬유가 손실되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왔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성분 때문에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에 포함된 자연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노인들에게 관절 통증, 피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거나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가지 섭취가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기존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 특유의 쓴맛을 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에는 옥살산, 옥사라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9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을 자주 앓았는데 가지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식습관 상담을 통해 가지가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가지 섭취를 줄인 후 통증은 현저히 완화되었고 현재는 다른 채소로 대체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꼭 섭취하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약 30분간 담가 쓴맛을 줄인 후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알칼로이드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는 찌거나 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튀기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관절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내 염증 반응이 잦거나 관절 통증이 심한 분들은 가지 섭취 후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품은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편리하고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이 금속 캔 안에는 일반적으로 BPA, 비아에스페놀 A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이 코팅과 반응하여 유해 물질이 음식에 누출될 수 있습니다. BP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심장질환, 부정맥,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조림 토마토는 신선 토마토보다 나트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김현우 씨는 편리함 때문에 스튜나 소고기 요리에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인 모를 부정맥 증상이 잦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습관 상담을 통해 통조림 토마토의 과다 나트륨 섭취와 BPA 노출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건강 관리를 위해 신선한 토마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신선 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거나 유리병에 담긴 BPA 프리 소스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선 토마토는 비타민, 미네랄, 라이코펜 등 풍부한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직접 만든 소스는 재료의 신선도를 조절하고 나트륨 함량을 관리할 수 있어 더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통조림, 토마토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선 토마토를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은 점차 줄어들며 장기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먹어온 음식에 대한 반응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맛을 즐기는 식사가 아니라
생명 유지와 정신적 맑음, 노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년 건강은 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젓가락이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우선 적게 먹도에 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노인은 예전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한 공기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채소 한 접시, 약간의 찐 생선이나 부드러운 두부가 더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튀긴 음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살리는가? 아니면 해치는가? 다음으로 몸은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걱정하여 고기를 완전히 끊고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보조제를 마시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둘 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나이에는 몸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물, 4가지 요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생선, 달걀, 콩, 두부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에서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며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세요. 식탁 위에 자연색이 많을수록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뿐 아니라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도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식품을 선택할 때는 자연에 가까운 것을 우선하세요. 채소와 과일은 제철에 맞춰 선택하면 비타민 함량이 높고 방부제 사용도 적습니다. 신선할수록 몸에 생기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합니다. 통조림,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몸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장을 볼 때는 채소와 과일의 자연스러운 색, 탱탱한 껍질, 시들거나 이상한 냄새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생선은 눈이 맑고 살은 자연스러운 분홍색이며 너무 어둡거나 물이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 라벨도 꼼꼼히 읽으세요. 성분이 적을수록 몸에 안전합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신경 쓰세요. 노인은 하루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식사를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가볍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오트밀죽, 삶은 달걀, 찐 채소나 단맛이 적은 과일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점심은 소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하루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저녁은 일찍, 이상적으로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여 간과 위가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배가 고프다면 무가당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배, 삶은 사과와 같은 부드러운 과일 몇 조각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는 천천히 먹어 오래 사는 법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위가 소화할 시간을 얻고 뇌는 포만감을 느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은 흡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는 식사, TV를 보며 먹지 않는 식사는 몸이 한 입 한 입에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물을 충실한 동반자로 삼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줄어들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노인이 피로, 어지럼증, 피부 주름 등의 증상을 겪는 이유는 질병이 아니라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와 신장에 가장 좋으며 지루하다면 레몬 조각이나 민트 잎을 넣어 맛을 살릴 수 있으며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개인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를 먹으면 건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현미가 맞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복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공식은 없습니다. 식사 후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잠이 더 잘 오는지 뒤척이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몸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알려줄 것입니다. 식사는 감정적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속에서 식사하면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식사라도 즐거움, 감사, 가족과의 연결 속에서 먹으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가 음식 자체를 바꾸지 않고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 더 많이 웃고 잘 씹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모든 채소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채소와 나쁜 채소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채소는 뇌를 살릴 수 있고 나쁜 채소는 조용히 우리의 심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보충하는 귀중한 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건강과 염증 조절을 위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 양배추를 섭취하세요. 다음으로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는 자연 혈관 확장제로서 혈압을 낮추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노인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자 역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 관절 통증과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토마토는 BPA와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내분비 교란과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습관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남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명한 식습관을 만들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고 건강한 채소와 함께 더 오래 활기찬 삶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지식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좋은 채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식단에서 어떤 채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지켜보겠습니다.